목포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정부 여당이 감싸고 돌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불황의 늪에 빠진 석유화학업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업 재편 요건과 산업위기 지역 지정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6년 여수 세계 섬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연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문객 유치 계획과 예산 확보 같은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옛 장흥교도소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옛 장흥교도소를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목포 시민주권행동이 내란 특검법 공포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목포 시민주권행동은 24일 목포역에서 기자회견문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공포를 미루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한 국민의힘의 방해 행위를 지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서류 접수와 공조본의 출두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다하려면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시민주권행동은 오는 28일 평화광장에서 마지막 촛불문화제를 여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 정치권이 여수 국가산단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대해 대기업 중심 지원이 대부분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도걸 국회의원은 석유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정책자금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위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경예산 편성과 지역화폐 발행도 제시됐습니다. 석유화학업계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기업의 사업 매각과 인수합병 등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와 여수시는 여수 석유화학 산업이 재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고 여수 산단의 산업위기 대응 지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의 개최 의의를 짚고 또 추진 계획을 점검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달라진 도시 위상을 체감했던 여수 시민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로 다시 한번 도시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찾아온다는 점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 관광도시로서 세계적 인지도를 쌓고 섬을 중심으로 미래도시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한 겁니다. 하지만 섬박람회 개최 준비에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부족한 예산이 꼽힙니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예산은 248억 원. 이 가운데 행사 수익 120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128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행사 기간은 당초 한 달에서 두 달로 늘어난 데다 물가마저 올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에 더해 도비 분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감소하면서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여수시와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도비와 시비를 합쳐 428억 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박람회 연계 사업을 발굴해 추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76억 원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엔 더욱더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해서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운영 계획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박람회 주요 콘텐츠의 경우 대부분 미디어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관람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부행사장이 섬인 만큼 섬 지역의 숙박 부족과 해상 교통 방안 마련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콘텐츠와 공연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해서 멋진 박람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과제가 적지 않은 가운데 차질 없는 행사 준비로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아영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가 올해 마지막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지역 발전 사업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올해 주요 도정 성과로 전남 통합의대 추진 합의와 1조 4천억 원 규모의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착공, 전남 출생 기본수당 추진, 강진 완도 고속도로 예타 통과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 경제 지표에서도 전남도가 중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경제 지표가 나아졌음에도 역외 수출은 32조 원대로 심각하고 여수 산당 가동률이 70%대로 떨어지는 등 지역 경제 악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더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전남권 의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송 총장은 24일 취임 2주년 성과 공유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주요 성과는 글로컬 대학 선정을 비롯한 전남 도립대 통합 추진, 의대 유치를 위한 순천대 통합, 친환경 선박 분야 등 지산학 협력 활동,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동반 성장, 천원 아침밥 등 학생 복지 강화와 학사구조 개편을 통한 교육 혁신 등 모두 6개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에는 무탄소 선박과 해상 풍력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 발굴, 장학금과 해외 연수 지원 등 학생 복지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대 유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탄핵 정국 상황 속에 어려운 건 맞지만 현 정권에서 힘들다면 다음 정권에서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순천대와의 통합 여부도 의대 유치가 전제된 만큼 속도를 맞춰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장흥군의 옛 장흥교도소가 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건데요. 장혜원 기자가 안내합니다. 장흥군에 위치한 옛 장흥교도소. 여성 수용자와 간수가 함께 머물렀던 수용동은 이제 글감옥으로 변신했습니다. 철창 안에 들어가 책을 읽으며 사색에 잠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체력 단련실로 사용되던 연무장은 영화로운 책방이란 간판으로 바꿔 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 고전 영화와 대본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책과 CD 등으로 채워진 지역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 교도소 건물 6개 동이 접견 체험장 등 독특한 전시장과 체험시설로 탈바꿈한 겁니다. 장흥군은 문 닫은 교도소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난 4년간 약 103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옛 교도소는 이제 빠삐용 집으로 이제 탈바꿈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프리전 감옥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사색 체험 공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장흥군은 공들여 추진한 감옥의 변신이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한 거기에 찾아오는 문화기관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어떤 기여를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때 기피시설이었다가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난 옛 장흥교도소. 단순한 공간의 변화를 넘어 장흥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지역사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고흥경찰이 채무 갈등을 겪던 지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고흥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서 함께 타고 있던 B씨를 살해한 뒤 인근 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해 숨진 B씨를 차량에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오래 알고 지낸 B씨에게 수천만 원대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해 갈등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소재지구 택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민협과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는 24일 성명을 내고 시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공공사업에서 특혜와 부정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경찰청은 의혹과 관련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여수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등 강력한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2대는 소재지구 공영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의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23일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역업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이 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18일 전력 구매 계약 활성화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지역 기업을 위한 전력 구매 계약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 맞춤형 전력 구매 계약 중개 기반 마련 등 지역에서 원활하게 전력을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전남에서는 재생에너지 100% 공급 가능 시기와 또 용량 등을 예측하고 분석하기 위해 전력 구매 계약 기업 대상이 되는 1메가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단지 860곳, 4,878메가와트급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민선 8기 공약 추진 상황을 도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기 위해 도민평가단 2기를 구성했습니다. 전남도는 농어업 관련 단체와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받은 22명과 지역, 성별, 연령 비율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 76명을 포함해 98명을 평가단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2기 도민평가단은 도정 주요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1년에 한 번 직접 사업 현장을 찾아 평가에 나섭니다. 평가단이 제시한 의견은 전남도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결과를 보고하며 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공약 실천 계획은 연말까지 도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강진군이 내년 한우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112억 원 규모의 투자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진군은 한우 개량과 사양 관리, 품질 향상 등 모두 43종의 세부 사업을 구성해 농가 경영 안정을 돕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한우 농가들이 보조사업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 안내서를 배부하고 한우 청년 농업인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고흥 나로 119 안전센터가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고흥 나로 119 안전센터는 복내면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소방 인력 20여 명과 장비 3대를 갖춰 이달 26일부터 운영됩니다. 나로 119 안전센터는 고흥 남동부 지역의 소방 수요에 대처하고 나로 우주센터 발사 안전을 비롯해 앞으로 조성될 우주 발사체 국가산단의 안전사고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